화학공학 소재연구정보센터에서 교육 IP로 선정된 금속 소재의 환경 노출 거동에 대해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1주차 강의록의 후반부에 대해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상을 주로 그림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쓸데없이 지불해야만 하고, 상당히 사람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주제의 강의를 지난주에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1주차 강의 노트의 6페이지에 2번 금속의 전기화학적 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전반부 강의의 내용인 부식 과정이 실제로 전기화학적 반응기구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부식의 전기화학적 양상을 공부하기 위한 원리를 기초부터 학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의 노트 6페이지에 금속의 전기화학적 부식이라는 그런 주제의 순서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2020년 2학기를 맞이해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의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이렇게 강의실을 강의 동영상 녹화에 적합하게 오버헤드 카메라하고 이렇게 상당히 부수적인 오디오 시스템까지 학교에서 성의 있게 구비를 해서 지금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금속 소재의 환경 노출 거동 1주차 강의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식 현상을 지배하는 전기화학적인 원리 또한 어떤 재료화학이라든지 표면화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간행된 이런 표면화학이나 재료화학 교재를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는 듯 하여서 2010년에 이제 일본에서 간행된 응용 전기화학 분야의 저서들이 한국에서 번역되어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식의 전기화학, 아울러 2차 전지와의 어떤 연계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간행된 이런 여러 가지 2010년 전후에서 많이 국내에 도입된
일본 학자들이 저술한 이런 전기화학 관련 서적의 접근 방식을 조금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여기에는 최적화시킨 상태로 소개를 하되, 이 전기화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여기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 강의록에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전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다 아실 거죠? 플러스 극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전지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 소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전자를 발생시키는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아연은 굉장히 아주 유용한 전극 소재가 되고 실제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전지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상당히 유리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환경에 그렇게 큰 독성도 없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런 전기화학 저장 소재의 전극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은 이제 실제로 19세기까지 막스웰 방정식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전기 전자, 그러니까 전기 전자 분야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이론을 집대성했죠. 막스웰 방정식으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존재가 밝혀진 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이제 톰슨 경에 의한 비전하라는 개념, 즉 아마도 이제 전자의 전기량을 전자의 질량으로 나눈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리학자인 밀리컨의 어떤 기름 방울 실험이라고 유적 실험에 의해서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1.6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자라는 어떤 존재는 아직은 그런 19세기의 물리학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막스웰 방정식은 전부 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양전하가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아마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왜냐하면 플러스 전위만 쌓여 있으면, 플러스 전하만 쌓여 있으면 이건 전위가 높아져서 불안정해지고, 마이너스 전하만 쌓여도 이번엔 반대로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진다. 마이너스 전하는 결국은 그 실체는 전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전하만 쌓여도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진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기화학 공학이라는 과목 아니면 이제 재료화학을 대략 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처음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더니 좋았더라 뭐 이런 나름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에 근거한 최적화라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 강의 자료에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많이 쌓이면 전위가 높아져서 불안정해지고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쌓여도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치 뭐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하 도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면은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사하게 미분방정식은 이제 대학 들어와서 2학년 과정에서 배울 텐데 미분방정식을 해결할 때도 이렇게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쉽게 어려운 미분방정식을 다르게 형태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저 배터리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전자의 흐름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2차 전지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부식공학이 되었든 모두 다 공통적인 키워드는 전기화학적 반응기구를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개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은 깔끔히 없어지는, 마치 보조선도 나중에 다 지우개로 지우고 매개변수도 다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는 필요 없어지는 이런 것과 유사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속은 결국은 이런 전기화학적 부식 반응 기구에 의해서 전해질에 담겼을 때 부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험을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예로 들어 드리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금속을 강한 산에 담가서 수소가 발생하는 광경 모습을 관찰을 해본 경험이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비커에 염산이나 황산과 같은 강산을 담갔을 때 어떻게 된다? 거기에 이제 철이나 아연 같은 이런 금속을 담그면 쉽게 이제 이온으로 용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건 많이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습득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비커를 그려가면서 칠판에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수업 자료, 강의록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강의록 1주차 강의록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비커에 염산이 담겨 있다고 칩시다. 염산은 진한 염산이 됐든 묽은 염산이 됐든 굉장히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강산입니다. 강산이기 때문에 수용액 내에 결국은 순수한 HCl만 액체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HCl이라는 기체를 물에 녹여가지고 약 35% 정도 수용액이
염산이 이제 진한 염산의 기준이 되지 않나. 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이제 수용액 내에 다량의 H 플러스 이온이 존재한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금속 M을 집어넣으면은 질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왜?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가 금속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이제 뭐 이가 금속이 많죠. 철도 그렇고 니켈 뭐 여러 가지. 알루미늄만 이제 3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e, 니켈 등등 아연도 포함되죠. 다 이가 금속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아연이 염산과 반응을 해서 뭐 징크 Cl2가 되고 수소가스가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화학 양론적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2를 써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연이 염산에 담가졌을 때 관찰되는 반응을 이제 양변 모두 반응물이나 생성물 모두 중성화학종만을 기술해서 표시한 것인데 양변에서 이제 ECl2 2Cl-, 그러니까 염소 이온은 이제 음이온이지 않습니까? 음이온에 2를 곱한 이 2Cl-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빼주게 되면은 그 양변에 그러니까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 모두 이온 화학종도 포함하는 이런 방정식,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전기화학 전지의 개념을 보다 저 비커 내에 존재하는 화학종들을 명시하는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염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소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가 금속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아연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연에 대해서 반응식을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중고등학교 화학책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 이렇게 일반 화학책이든 뭐 재료과학책이든 이온 형태가 있어가지고 아연의 산화수는 이제 여기는 0이었습니다. 중성 금속일 때. 그러다가 산화가 돼서 이가 이온이 되면은 산화수가 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소 이온은 처음에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었다가 중성 기체가 되면서 산화수가 0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화학종이 산화가 되고 어떤 화학종이 환원이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연이 이제 전자를 수소 이온에게 뺏긴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뺏어간 그런 화학종이 산화제, 그리고 전자를 뺏긴 화학종은 환원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이용을 해서 부식 반응이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적인 어떤 전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제, 수소이온은 산화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설명을 하러 다시 교탁으로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산화제는 항상 뭡니까? 환원제는 중성금속이다. 환원제는 중성금속이다. 그 다음에 산화제는 이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특정한 하나의 예에서 알려지는 사실이긴 한데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화제는 이온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온은 이온이되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걸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은 자, 아래 한글 강의록을 좀 보죠.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비커에 황산 구리 용액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든지 수용액에 양이온만 존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죠. 양이온만 존재하면 전위가 높아져서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CuSO4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몰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액의 전기적 중성이 유지가 되면서 CU2가 이온에 의한 산화제의 특성도 갖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 CuSO4 수용액에다가 아연으로 된 길다란 막대기를 담그면 어떨까? 관찰된 사실이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수업 자료 여기에 보시면은 공유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연 막대기가 녹아 들어갑니다. 어디로? CuSO4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서 질량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CuSO4 수용액의 색깔이 처음에는 아주 푸르스름한 CuSO4는 원래 고체 상태, 즉 시약병에 들어있을 때도 푸른색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에 녹였을 때도 푸른색인데 이렇게 아연 막대기를 그 아주 짙은 CuSO4 수용액에 담그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은 CuSO4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흐려진다. 그거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8페이지 맨 밑에 그림 여기 보시죠? 그러면은 왼쪽은 처음에 아연 막대기를 담갔을 때는 순간 T가 0일 때 담근 순간에는 녹지 않았습니다. CuSO4는 100% 거의 가장 진한 파란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연 막대기는 녹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실험으로 관찰된 사실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CuSO4 수용액의 파란 색깔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수용액에 들어있는 CU2가 이온이 다 소모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업 자료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딴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 맨 밑에 이렇게 알갱이가 가라앉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구리 알갱이입니다. 구리 알갱이가 A에서는 하나도 없다가 B에서는 좀 생겨 있고 C에는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서 더 이상 비커 바닥에 구리 알갱이는 생기지 않는다. 왜? 이제 CU2가 이온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것이 반응물이고 어느 것이 생성물인지를 좀 알아보자. 그 내용은 이제 7페이지에 6페이지죠. 6페이지 맨 밑에 7페이지 맨 밑에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연은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구리는 환원이 돼서 금속이 돼서 비커 밑에 알갱이로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 구리 이가 이온은 도대체 어디에서 환원이 됐을까? 산화수, 산화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칠판에서 아연이 금속 상태로 있을 때는 산화수가 0이었고 이것이 전자 이모를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가 이온이 되니까 산화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됐다. 그러면 환원제가 내놓은 전자가 산화제에 의해서 환원 반응의 소모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반응식이 여기 보이죠? 저기 CuSO4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가 이온이 아연이 내놓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 아연 금속이 전부 다 수용액에 잠겨 있지는 않죠. 수용액에 잠겨 있는 아연 금속 표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구리 이가 이온이 구리 이온이 되면서 아연을 동시에 녹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연 표면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비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칠판에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전기화학 반응은 항상 어떻다? 어떤 상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기술을 해서 설명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커에 CuSO4 수용액을 준비했다. 푸른 색깔의 여기에 CuSO4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에 아주 잘 녹는 그런 염이기 때문에 CuSO4가 물에 녹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구리 이가 이온이 생겨나고 동일한 몰수의 황산 이온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용액은 전기로 결정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리 이가 이온이 산화제로 아까 적용하는 화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연은 색깔이 약간 회색이면서 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질량이 얇은 막대 형태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징크가 녹더라 이거죠. 녹으면서 이 안에 전자를 남겨놓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상은 고체 중에서도 도체 세라믹이나 폴리머에는 전자가 쌓일 리가 없습니다. 금속이 이제 중요한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식 문제가 금속 소재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아마 근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연이 만드는 이런 뭡니까? 전자가 쌓이면은 전위가 낮아지니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용액에 들어있는 이가 구리 이온들이 어떻게? 용액에 잠겨있는 아연의 표면까지는 이끌려 간다 이거죠.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수용액에 있는 이가 구리 이온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 용액에 담겨있는 아연의 표면에는 뭡니까? 구리 이온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구리 이온들이 아연이 내놓은 전자를 소모시킨다. 그러니까 전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이렇게 이제 전기화학 반응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U가 되겠다. CU도 고체가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온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아연 이온하고 이제 구리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 이온과
이 구리이온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액체 상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구리는 이제 이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연 전극이 수용액에 잠긴 표면에서 구리이온이 석출이 되는 즉시 그 부분에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획득을 해서 자기 자신이 구리가 되면서 이 구리이온이 닿은 부분에 아연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전자를 뺏긴 이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에 녹아버립니다. 수용액에.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 거기에서 환원이 된 구리금속이 여기에 금방 붙어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기초가 되는 아연이 녹아버렸으니까 자기 자신도 따라서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온은 물에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리가 이온 상태로 있다가 금속이 돼서 환원되면 어떻게 된다? 비커 밑으로 가라앉아서 붉으스름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돼 있지. 녹화 상태가 좀 약간 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여기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녹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네요. 약간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쓴 내용 그대로인데 CuSO4가 용해가 돼서 이가 이온과 SO4-2가 즉 동일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수를 여기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아연은 환원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가 이온으로 산화가 된다. 근데 아연이 내놓은 전자는 여기에 어떻게? 아연 금속 내부에 쌓인다.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 이 전자가 쌓여있는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에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는 구리 이가 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에 잠긴 아연 금속의 표면에는 엄청난 숫자의 구리 이가 이온들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그 이가 이온들은 산화제다. 그래서 아연이 만들어준 전자를 소모시킨다. 어떻게 돼서 자기 자신이 중성금속으로 바뀌면서 소모가 되는데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수용액에 잠겨있는 아연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ESC를 해보면 여기에 여기 전체가 다 물에 잠겨있는 아연 전극의 표면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밑에 세 개의 위치에서 구리 이가 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붙은 아연 금속에서 전자를 곧바로 뺐기 때문에 아연은 더 이상 금속 상태를 유지 못하고 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구리가 금속 원자로 환원이 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기거할 어떤 근거가 방금 있던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이 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B컵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잠깐 또 공유를 하면은 어디죠? 여기에 7페이지 밑부분까지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일반화학이나 물리화학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금속의 활성화 시리즈라고 할까요? 액티비티 시리즈가 있는데 리튬은 이제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은 가장 전자를 뺏기기가 쉽다.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아주 가장 강력한 환원제가 되고 맨 밑에 있는 금은 여러분 금이 몇천 년이 흘렀지만 녹아서 부식되는 건 못 봤죠. 그러니까 금은 가장 훌륭한 산화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근데 방금 관찰한 아연하고 구리는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렇게 관찰이 됐는가 보니까 아연은 구리보다 좀 위에 있죠. 징크 여기 있고 카파는 밑에 있으니까 아연이 구리보다는 전자를 더 내놓기 쉽다. 즉 환원되기가 쉽다는 뜻이고 구리는 아연에 비해서는 더 산화되기가 뭡니까? 다른 자기 자신이 환원되기 쉽다. 아연은 자기 자신이 구리에 비해서는 산화되기 쉽다. 구리는 아연에 비해서 환원되기 쉽다. 그래서 지금 관찰한 그런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소는 없죠. 왜? 아까 아연을 우리가 강산에 담갔다. 강산에 담갔을 때 관찰된 현상은 강산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됐고 아연은 금속 상태로 있다가 이온으로 산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수소의 위치는 대충 납하고 구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금속 상태가 왼쪽 열에 나와 있고요. 금속 이온은 여기 아이콘이라고 잘못 표기가 됐네요. 금속 이온들은 가운데 여기에 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금속 이온은 산화제, 중성 금속은 환원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경우에 이 위아래에 있는 금속 하나씩 짝을 지었을 때 위에 있는 금속은 환원제로 작용하고 밑에 있는 금속은 여기 오른쪽 가운데 열에 있는 그 해당 금속의 이온으로 산화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연 같은 경우는 중성 금속으로서 환원제, 구리는 오른쪽 열로 이동해서 구리 이가 이온으로서 산화제로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했고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몇 페이지인가요? 9페이지에 지금 화면으로 보는 그 반응식이 설명이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시리즈를 이용해서 위의 금속과 아래 금속이 짝을 이루었을 때 위의 금속은 중성 금속 상태로 전자를 아래 금속이 이온 상태로 있을 때에 대해서 공급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징크 솔리드 플러스 구리 이가 이온 수용액이 아연 이가 이온 수용액 더하기 구리 금속으로 되는 이 반응식하고 그대로입니다. 구리 이가 이온은 산화제, 아연은 환원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몇 가지 온도와 pH에 따라서도 이러한 반응은 이제 결국은 온도도 분위기에 해당하고요. 부식이 일어나려면은 이러한 산화제와 환원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까 구리하고 황산 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담그는 실험을 우리가 설명했을 때 액체상에 존재하는 이온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용액은 반드시 이온 전도체, 즉 수용액이 여기서는 이온이 존재하는 그러한 매질이다.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해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식 반응이 전기화학 반응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자를 내어주는 환원제도 있어야 되고 그 전자를 받아서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산화제도 있어야 되고 이온을 이렇게 담고 있는 전해질, 수용액 전해질도 반드시 수용액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수용액이 대부분의 금속의 부식에 관련된 이온 화학종의 담체가 된다. 그러니까 수용액 전해질이라고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되 나트륨, 칼슘, 포타슘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메탈 액티비티 시리즈의 위에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보다 훨씬 강한 환원제가 됩니다. 수소이온은 산화제죠, 여기서. 그래서 이온 농도가 낮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pH가 이제 좀 높은 이런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슘, 그러니까 일반 중성 물, H2O에 담갔을 때도 NA나 CA나 K는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고 물에 있는 뭡니까? 그 수소이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환원제가 NaCaK가 되고요. 그리고 스팀은 뭡니까? 물은 물인데 온도가 100도씨가 됐으니까 높아진 온도죠. 그러니까는 저 위에 있는 메탈 액티비티 시리즈의 저 꼭대기에 있을수록 환원성이 강한데 그거보다 포타슘보다 아래에 있는 뭐죠?
K, 징크,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것조차도 스팀 분위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잘 내놓아서 짝이 되는 그런 어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구리 이가 이온과 같은 산화제만 있으면은 그러한 산화제를 환원시키는데 자기 자신의 전자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보다 위에 있다는 건 수소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납하고 구리 사이에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마우스의 커서로 이렇게 수평선을 제가 긋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금속 전부 다 강한 산에 담그건 하여튼 뭐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담그면은 자기 자신은 이온이 되고 산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로 환원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연 이가 이온과 마지막 여기 강의 노트 9페이지 맨 밑에 구리 이가 이온들이 공존하고 있는 수용액에 백금 전극을 담그고 전자를 공급하는 경우 어느 이온이 금속으로 환원될 것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이 환원이 잘 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이런 종류의 화학종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더 빨리 획득하겠죠. 이런 것은 뭐다? 구리 이가 이온이 될 것이다. 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지금 1주차이기 때문에 8주차에 가서는 7주, 7주 동안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실증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내용을 좀 복습 삼아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녹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 단국대학교 여기 죽전 캠퍼스 여기 녹화 강의실 예약 관계로 재방송을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녹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교육 IP 1주차 동영상 강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을 종료하고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